자, 퍼스트 모바일 그 알뜰폰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 차관님께서 그 책임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분약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알뜰폰 사업자 회계관리 책임이 과기부에 있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네 있습니다. 예. 단 시행령으로 매출 800억 미만은 관리 예외로 규정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시정 요청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응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과기부가 실태 파악 요청하면 불법입니까? 800억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 뭐 실태 파악보다는 현황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할 같습니다. 수는 있죠. 네. 자, 정광훈 씨 계열의 알뜰폰 사업자가 퍼스트 모바일 하나뿐인가요? 뭐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퍼스트 모바일 이용 약관에 보면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빨간 밑줄 친 부분 있죠. 홈페이지, 퍼스트 모바일 이용 약관에 적혀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밸류업이라고 돼 있어요. valuecom.co.kr 이게 밸류업이라는 회사입니다. 밸류업이라는 회사는 알뜰폰 사업자입니다. 이상해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컴입니다. 밸류컴의 대표가 어수균 씨인데 전광훈 계열사 라이피스의 대표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아신 거죠? 네,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밸류컴이라는 이 회사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퍼스트 모바일 회사의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 운영을 맡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빌린 망을 누군가에게 또 빌려주면 그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스템 운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고객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한돼 있을 것이다. 네, 문제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네, 문제가 확인해 있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네. PPT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전광훈 씨, 이 우리 여당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사로 예우에 맞지 않는 이 전광훈 씨 관련 사업체들이에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묶여 있는데 오늘은 요 빨갛게 표기된 부분만 보죠. 더 P&L, 퍼스트 모바일 운영회사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밸류컴은 한국 PMO사예요.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운영 개혁을 하고 있고 밸류컴의 대표가 라이피스라는 정광훈 계열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입니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과기부에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요청하지만 안 주면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하면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시행 규칙을 바꿔서라도 앞서서 얘기한 저렴한 요금제, 신뢰 있는 통신망 제공, 통신 서비스 제공 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알뜰폰 사업이 정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각지대예요. 우리 모든 걸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강 차관께서 이 정광훈 관련 회사가 2개나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알뜰폰 관련해서 오전에 이진숙 위원장에게 정무위 소관이라 공정위 소관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허위 과장 광고 관련은 공정위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국장 계십니까? 배석해 있습니까? 국장이 없으면 사무처장 국장 나오시죠. 지금 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신 국장이? 네, 지금 예, 담당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예, 자, 알았습니다. 심의관이 안 계셔서. 담당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방통위. 오늘 아까 도착했을 때 제가 어떤 질문했는지 파악하셨죠? 알뜰폰 네. 관련해서 네, 들었습니다. 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이 접수됐죠, 이거? 민원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방통위에 접수가 됐고 이것을 방통위에서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럼 위원장이 얘기한 거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표시광고법 아니요, 관련 그- 부분으로 알고 하지 있고요. 말고요. 알뜰폰 사업자인 정광훈 씨에 연관되어 있는 가족 안에서 전 하나께서 네. 그 집회에 나가면 돈을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에 사인을 하게 했던 그게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는 행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사항이다라서 2번에 걸쳐서. 그리고 방통위는 2024년 1월 8일에 펄스 모바일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가 진행됐습니까? 접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방통위 소관이 맞죠?
방통위 소관은 그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결국은 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51조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저촉 민원이 제기됐으면 사실 조사를 해야 되고 시정 명령을 하고 가진금 부과 등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검토해서 만약에 금지행위 그러니까 해당된다면 2024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섞이지 제가 얘기할 때 답변하면 섞이잖아요. 1월 8일 날 민원이 접수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로 민원에 대해서 따로 민원이 회의가 접수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현재까지 확인을 해본 바 약관과 관련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처벌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방통위원장께서 그 부분이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오전에 답변했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방통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무자한테 얘기한 적은 잠깐- 없습니다. 약관과 다른 서비스가 저기요, 제공될 위원- 때는 저기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합니다. 제가 방통위원장한테 질문한 게 아닌데 곤란하죠. 그렇게 끼어들면 왜 그렇게 공격적이죠?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담당 국장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담당 국장이 국장이 아니라 모르는 담당 거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계속 얘기하실래요? 오늘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얘기하실래요?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이런 태도로 계속 임하실래요? 저는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주장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계속 하세요. 지금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예, 보세요.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퍼스트 모바일 전광훈 목사 관련한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서 약관과 또 요금제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소관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우리는 약관하고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만약에 약관은 10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6만 제공된다든가 7만 제공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때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개입한다. 허위 과장 광고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소관인데 점검하셨냐, 보고 받으셨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서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받지 않았다며. 아까 그렇게 받지 답변한 않았다고 적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라고 질문했는데 지금은 그럼 방통위 소관 맞습니까? 약관과 다른 허위 서비스가 과장 광고에 대해서 방통위 소관 업무 맞습니까? 질문 내용입니다. 약관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저희 업무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네, 한 걸 오전에 보여드린 거 봤죠? PPT로. 제가 오전에 없어서 예, 못 PPT 한번 봤습니다. 띄워 볼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네, 퍼스트 모바일 제3 국민연금 제공한다라는 홍보가 있었어요. 이 과장 맞죠? 허위 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네.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사 수신 행위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오전에.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받았냐라는 질문에 위원장이 그거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소관 업무 맞습니까? 네, 허위 과장 광고는 맞죠? 허위 맞죠? 과장 광고는 기본적으로 공정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용자가 불이익이 된다라면 방통위는 민원이 네, 제기됐고 당연히 민원이 제기됐고 그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이용자 저해한 사항이지 네, 않습니까? 확인된다면 저희 검토가 아니, 필요한 이게-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게 저해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 확인이 자체가 되면은 저희가 잠깐만 말 섞지 조사를 말고요. 제가 얘기할 때는 기다렸다가 답변하세요. 왜 같이 위원장 닮아가십니까? 국장이 왜 그렇게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데 같이 섞어서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네, 얘기했는데 예. 계속 왜 그러십니까? 안 그러던 분이?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 과장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피해를 봤다면 이용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방통위가. 소관 업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소관 업무 맞죠? 네, 뭐 예, 들어가시죠. 엄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허위 과장 광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금지행위 위반인지 검토가 네.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김경훈 대표님. 네. 구글 성관이가 신고한 부정선거 관련한 콘텐츠가 18개 중에 네. PPT 띄우세요.
단 한 건만 삭제됐어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구글에다가 18건이 부정선거를 강조하는 유튜브를 신고를 했거든요. 선관위가 했는데 18개 중에 단 한 건만 삭제하고 17건이 문제 없음으로 한 거예요. 구글이. 근데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관위가 보내온 거예요. 오전에. 김용빈 사무총장한테 몇 건을 민원을 제기했고 몇 건의 결과를 받았냐고 해서 온 거예요. 선관위가 한 것도 구글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더더구나 무시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보다 더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cm도 안 들어갔는데 그거 조작 아니냐라는 게 아직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테러로부터 청정 지역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유튜브가 방치함으로 인해서 지난해 올해 어마어마한 이 가짜 뉴스와 극우의 선동이 활개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방심위가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언론중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제거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취지는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지금 이렇게 18건을 제기했는데 구글이 단 한 건만 삭제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본사에 물어봐야 됩니까? 저는 뭐 직원으로서 저희 검토팀의 결정을 또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경위로 한 건만 삭제를 하였는지 좀 문의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이봉기 TV 여기서 선거연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는데 부정선거의 온상지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선관위 연수원 놈들이 공작해서 부정선거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해서 총선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봉규 TV. 공병호 TV 2인 1조로 중국 전산 요원이 체포 압송됐다. 미 정보국 요원에게. 그래서 미 대사관에서조차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런 것조차도 다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태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돼서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폭동도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집회에 참석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요. 근데 공정하게 했다라고 답변하면 공정하지 않았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하는 거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해했습니다. 선관위라는 공식 국가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구글이 그랬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석을 한 백준호 휴리호사 대표 또 기사들도 났습니다. 아까 제이 text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모험적인 투자가 부족하다 하면서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 그 AI 전문가로 유명한 그 박태웅 씨도 AI는 전기 같은 범용 기술이다 그러면서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갔는데 간첩죄 얘기를 하면서 또 민주당과 제1당 대표를 비난을 했어요. 그냥 형법 개정안 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첩죄 개정하고 싶으면 개정안 내고 여야 협의하면 됩니다. 민생 도움되는 법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발의하고 내면은 거부권 쓰고 108명 모여서 폐기시키고 이런 정당이 국민 먹고 사는 문제 얘기 나오면 비난하고 지금 이 시대에 또 간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첩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기관이 다 있어요. 간첩 안 잡습니까? 다 잡습니다. 근데 이러고 있어요. 그 지난달에 파리에서 2025 AI 정상회의 있었잖아요. 우리 장관이 아마 네, 장관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AI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세요, 차관님?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게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EU도 전략이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206조 원을 투자하겠다. 연구에만.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73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AI 공청회 했잖아요. 그때 예, 우리 그렇습니다. 차관님이 제가 이제 AI 관련된 8천억 원 당정협의에서 더 추가된 내용을 얘기하니까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오해하신 거죠. 예,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재부나 이 국회 협의통해서 추가적으로 GPU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질문하는 질문을 주셨던 취지는 우리 과방에서 1조 2천억 정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당정협의 때 2조라고 나왔으니 그 8천억은 어디 갔느냐 준비를 해봐라. 어디로 쓸 내역인가 설명을 이걸 해봐라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2조를 SPC 규모도 저희들이 2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8천장 좀 헷갈리셨던 거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아까 문제 그 건의한 내용도 하면서 한국형 테마색 설립 요청을 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하면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가 제가 토론회만 AI 토론회를 5번을 연속 다녔고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주최하는 또 토론도 있습니다.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희 저력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차관이 또 주무부처의 장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또 한경련 회장도 만나고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경련이었던. 다 만나서 또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국민 펀드를 통한 AI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미래 먹거리를 찾고 성장 동력을 찾자고 하는 얘기를 저는 사회주의 공산당 이런 표현을 하는 집권당은 그게 집권당입니까? 그 어떻게 하려고 저런 얘기들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좀 당황스럽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로 발표한 것을 제가 이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좀 정쟁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삶을 보살피고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죠. 아니, 국민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이 그 세금으로 우리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여기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좀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정치라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기부만이라도 그러지 말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그냥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AI법 할 때 소위 세 번 하면서 각자 위원님들이 팔뚝 걷어붙이고 비록 당신이 제안했던 법안이라도 다시 한번 하기면서 동료 여야 없이 같이 토론했던 거 기억납니다. 지금 다시 많은 걸 바꿔야 되고요. 과기정통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내용들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전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정신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테마색이건 그것이 모태펀드건 그것이 또 다른 방식의 내용이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해나가면 30년 됐습니다. ICT 분야에 초고속 구축계획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내용으로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그 스카이데일리 기사와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보도자료와 민주당의 팩트체크 이 세 장을 복사해서 의원님들 나눠주십시오. 네. 그리고서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핵 재판 소송 비용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거 말씀드릴게요. 국회가 1억 2천만 원 이상 쓴 걸로 알고 있다. 이거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에 대한 근거를 좀 대보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대보세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 들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개인정보입니까? 아니라고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국회 사무처에. 지금 이 시간부터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을 내가 너무 믿은 나머지 그죠 본인이 잠깐만 계세요. 네. 아니 근데 1억 2천만 원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만 제가 사람은 밝히지 않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밝힌 비용이 770만 원 받았다고 하십니다. 한 분이. 예, 그러니까 최영두 간사님 이런 거 가지고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거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해 이거 해갖고 온 겁니다. 지금 훨씬 작은 금액이다. 아니 저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고 그 과정에서는 제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희는 국회 사무처의 답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옹호하실 일 아닙니다. 지금 사사로운 관계에서 저는 믿을 만한 분한테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믿을 만한 분한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착각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회 측 변호사를 들어간 비용도 같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이진석 위원장의 탄핵권 관련해가지고 국회 측 변호사 비용이 이건 아니다. 확인된 것을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그런데 1억 2천은 아니다. 확실히. 네,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저는 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고 이 시간부터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과하라고요. 저는 제가 믿을 만한 무지했다, 이렇게. 소식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수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나오면? 아니 어차피 정의할 거예요. 저 믿을 만한 정보인데요. 제가 임명 안 된 이유가 제 사주 때문이라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니 저기 2분씩 하십시오. 옹호하시려면 하십시오. 어떤 논리인지 예, 2분 하십시오. 2분. 상임위를 이렇게 자꾸 공전시킬 수 없으니까 예, 위원장님 이렇게 저 방통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그거는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중에 사후 확인되는 대로 하겠다. 일단은 뭐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는 있지만 뭐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서 또 고집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위원장님 이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게 국회 사무처가 개별 건건은 아니지만 총액으로 구제했기 때문에 나와요. 총액으로 한 거예요. 그 나오고 나오고 그걸 아마 지난번 언론 보도도 총액으로 나온 거를 n분의 1로 해서 아마 평균 정도로 추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뭡니까 세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뭐 허위로 공짜로 해주는 부분은 그런 변호사들이 또 헌법 탄핵 소추는 이 변호사 필수 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개게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방통위원장께서 어디 들었던 이야기나 또 언론에 보도한 얘기는 그런 거 유추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여기서 안 다투도 곧 내년께 다 나오면은 좀 있으면 이제 2024년 총액 지출이 나옵니다. 그 지출을 가지고 근거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우리 위원회가 힘을 뺄 필요 없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의견 다 하셨습니까? 아니 김영 간사님 2분 하시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7월 31일 날 방통위에서 4건을 심의 의결을 2인 구조에서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탄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 선임은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 정책 합의가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가 존중되는 방통위가 5인 구조로 되거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시급성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MBC 임기는 8월 12일이지만 그러니까 임기가 연장이 가능한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KBS도 8월 30일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충분히 협의 후에 합의를 해도 되는 사안이라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상임위원이 2명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82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도 없이 서면으로 면접을 가름했고 그것도 50분에 5,000장이라는 서류를 다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 대단히 유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에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여부 떠나서 유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을 판단을 앞두고 있으면 고등법원까지 2인이 결정한 것은 유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의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천을 믿을 만한 소식통, 이게 어디 저작거리에 있는 회의입니까? 현안질이라는 전체 회의 공간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확인도 안 되는 낚인 기사에 근거해서 발언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것은 사무처에서 확인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받아야지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이게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 사무처가 탄핵 심판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국회도 다 투명하게 지출내역을 밝히기 때문에 2016년이 탄핵 소추가 이제 있었던 해죠, 그죠? 그래서 소추 판결은 소추 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보자 얼마냐 이게 1억 5,500만 원인가? 박근혜 탄핵 얘기하나 봅니다. 여기는 총액 종이고 2016년에 이게 얼마지 이게? 1억 5천 5백만 원. 예. 착하게 괜찮아요. 이건 건수 다 합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액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다투지 않겠습니다. 또 그 수치 안 다투는 거 보니까 아니 먼저 하셨으니까 노정면 의원님 2분 하십시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이 이제 본인 탄핵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저러한 논거를 의도적으로 막 끌어오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물론 얘기가 되는 논거면 새겨 들어야죠. 입장이 달라도. 그런데 저는 전원을 사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언론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원은 전원이잖아요. 믿는 건 본인이 믿는 거고 제가 아까 그래서 종교냐고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는데 고위 공직자가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정중하게 충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국회 공식 답변에서 하셨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그런 경솔한 부분 그게 본인이 믿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었으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 정도에서 본인이 경솔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제보자로부터 들었다며 이 자리에서 사살조 관련해서 발언한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면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지? 저 주세요. 왜 갑자기 김어준 제가 늘 상투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충격 상세 아이템이에요.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주제를 바꾸고 메신저를 공격하면은 메신저를 공격하죠. 메시지를 문제 삼으면 지금 전형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잘못을 유감 표시하라는 노정면 의원의 발언 뒤끝에 그러면은 사살조를 편성했다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로 그거 다 논평이라고 사실이었어요.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최영두 간사님이 아마 방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더 지금 하나로 정리될 거를 지금 3개, 4개를 점점 더 만들어서 본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위원장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거짓 뉴스를 방심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주무 관청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삼키고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와서 증언했던 건 그날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으나 노상원 수첩 등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지금 수많은 또 다른 기관 그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이 또 대기해야 되고 하는데 빨리 끝내시고요. 이 아니 문제는 그래서 제가 지금 끝내시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방 예, 잠시 정리했다가 8시에 아니.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회의 전체를 끝내자.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오늘 밤에 또? 아니 본인이 액수를 알아보신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1억 2천만 원 근거 확인하셨죠?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확인했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이 꽝입니다. 꽝이고요.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 민주당 쪽에서 2명 추천해서 4명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1억 2천만 원에 1억 2천만 원보다 매우 적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셨는데 반 이하입니다.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 김영 간사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시고 노정면 의원님 사과를 요구하고 계신데 아니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이 1억 2천이다. 이거는 팩트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 못 드리냐? 관련 로펌들에서 그 구체적인 액수는 좀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액 5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1억 2천과 5천만 원 이하는? 최영두 간사님, 이거 갖고 시간 끌 일이 아니잖아요. 네, 1억 2천과 5천만 원 이하는 네, 근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사실은 그거 맞는 거 아니고 옛날 소리죠.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소송 가액, 변호사 가액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그건 뭐 진실이 있겠죠. 있을 테고 또 이준석 위원장도 들어서 듣는 바가 있을 테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거나 탄핵 소추를 우리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서 이게 6개월 동안 헌법재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그나마 1인으로 파행하는 상황을 겪었고 그래서 이 탄핵 결정문에 대해서 여러 해설이 나왔습니다만 그날 탄핵 재판관들이 그렇다면은 왜 민주당은 1년 동안 추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 소추의 결론도 기각했다는 것은 그것이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됐다는 것이고 그 탄핵의 절차야 다 적법했겠죠.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인도를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개헌 논의까지 하는 것은 이처럼 국회가 이 입법권이 행정권을 압도하고 마비시킬 정도가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절충할 것이냐, 어떤 협치를 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에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참 사과합니다. 이 문제 이런 문제를 막지도 못했고 또 아까 우리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도 이진숙 위원장이 스스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를 물어보면서 액수를 이제 추정해서 하신 말씀에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어쨌거나 그거 뭐 세민희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드러나겠죠.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준석 위원장은 우리 위원으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해서 6개월 동안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전체 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당의 한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었으니까 자, 김현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을 대표 발의했던 김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일 때문에 저희는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2명은 지금도 TV조선 조정권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기의 소송 비용을 개인이 지출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톤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재판을 2번에 걸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걸 가지고 내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억울하다 얘기 안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한편에서 어떤 한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 위원장, 특히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금 일관되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당 의원들이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틀렸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공직자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의 의무, 보고의 의무,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천과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변론을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와 민주당 추천 변호사가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란 이유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본인의 말이 아니라 제3자 화자를 또 끌어들였다. 이 부분이고 앞서 김어준이 사과해야지 사과하겠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받아주십시오. 우선 김현 의원께 아니, 잠깐 사과를 계세요.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용산의 방송 장악을 위한 용산의 부속실장 저기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수 여점사는 극우 유튜브 나가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립니다. 그 김영 간사님 사과는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과는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1억 2천만 원이라고 소송 비용이 얘기를 했고 5천만 원 이하다. 이거 팩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저도 알고 사무처 직원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로펌의 영업상의 비밀 이런 것이라고 하니 존중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이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걸 사과 안 하고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남겨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장이 아까 인터뷰에서 앞으로 탄핵 소추에 따른 소송비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n분의 1로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남용해 탐핵을 남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생각 동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우습게도 헌재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헌재나 각급 법원에서 이재숙 위원장의 행위가 불법적이었다는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장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면서 탄핵 운운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책임 먼저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불법적인 일을 한 적 없습니다.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정부 여당 비판 보도에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관련 재판에서 30전 30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재숙 위원장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자면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소송비는 의결에 참여했던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이 n분의 1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남용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불법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 이만큼 낭비되고 있는데 모두 다 토해내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심의를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이인 있습니다. 체제 의결 자체를 지금 불법적인 것이라고 헌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에 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데 국회 부대 의견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이인 체제로 지금 불필요한 소송을 자초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현재 진행형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이고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이인 체제 의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에 대해 진지한 반성, 성찰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혈세 불법 전용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방심위 이현주 사무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앞서서 확인 요청드린 부분은 확인이 됐나요? 예, 그 운영지원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그 승진 서열에 따라서 후보자들 명단이 제출이 되었던가요? 예, 승진 서열 명부를 위원장께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3배수니까 그 승진 서열 명부 상위 3배수 인원을 따로 추려서 보고를 했겠죠? 본래 승진 서열 명부는 대상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3배수를 아니 그러니까 승진 서열 명부야 그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대상 아닙니까? 정기적은 아니고 이번 인사가 있을 때 예, 주어집니다. 근무 평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정리를 해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있을 때 승진 그리고 인사 전에는 세칙 다시 띄워주십시오. 승진 서열 명부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결혼수의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임용권자에게 3배수를 추려서 주면 되잖아요. 임용권자한테 주는 것은 그 승진 서열 명부 서열 자체라고 자체를 합니다. 주고 그러면 임용공자가 거기 그러면 서열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내림차 예, 순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상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사를 하겠네요. 그거는 그 인사권자가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칙에 3배수 이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까지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보시고 이제 운영지원팀장에게 알려줍니다. 운영지원팀장 오셨습니까? 네. 운영지원팀장께 그 위원장이 그 아래에 있는 서열 아래에 있는 사람 임용하겠다고 얘기한 일이 있어요? 크게 답하세요. 네, 그 임용권자께서 그 명단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3배수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승진됐다는 겁니까? 사무총장 답해 보세요. 3배수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을 위원장이 저는 그 리스트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사인을 받아서 바로 가져갔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사무총장 되신 지 이제 꽤 됐잖아요. 사무총장 저 여기 승진 원칙이라고 돼 있고 세칙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세칙을 아니죠? 지켜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가 3배수 뭐- 이내에 있겠네요. 지키셨으면. 그거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은 이건 절차를 안 지킨 인사네요. 인사권 남용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서열 명부 자체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아니 그 있기 때문에. 서열 명부를 모르셔도 돼요. 세칙에 있는 승진 원칙은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결정한다. 이거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승진하신 우리 김정한 부속실장 등은 그 3배수 이내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그거 이외에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이거는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운영팀장님, 네. 위원장께서 혹시라도 네. 자, 이 3배수 이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 3배수 안에 안 들은 사람을 내가 승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가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없었죠? 네,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결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그 서열을 쭉 보셨어요? 아니면 그건 못 보게 돼 있고 그냥 올리기만 합니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 서열을 네, 3배수에 대해서도 보고 드렸어요. 네,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한 사람만 찍어서 얘기할게요. 김정한 실장 같은 경우에 3배수 안에 들었던 인물입니까?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3배수 안에 들었습니까? 규정 관리 얘기하지 마시고 세칙에 맞게 3배수 안에 들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달리 여쭙겠습니다. 3배수 안에 안 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께서는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될 책임이 있겠죠. 인사 세칙이 뭘 확인하는 것입니까? 승진 대상자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거는 인사 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시라고요. 세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시고 세칙대로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알려주세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팀장은 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고 이 3배수 안에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아니 리스트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답을 달라는데 그건 또 인사 문제라서 얘기할 수 없고 그럼 국회는 뭘 감시 감독합니까? 들어가십시오. 판단컨대 3배수 이내에 안 들었던 직원이 승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사람, 승진 대상이 돼야 되는 세칙에 따라서 인사 세칙에 따라서 승진 대상이 돼야 됐던 어떤 분께서 누굴지 모르겠지만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세칙을 위반한 인사권 남용이고 직권 남용인 거예요. 규칙이 명백하잖아요. 규칙대로 해야죠.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임용공자가 결정하라는데 여기에 무슨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켜야죠. 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불이익받은 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성실히 답해 주십시오. 구글코리아 대표님, 만약에 한국 국회가 유튜브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구글 본사는 지킵니까? 지금도 그 특정 법률 등에 의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영상들은 저희가 삭제를 그렇죠. 하고 있어서 네, 아까 지킬 한국 것입니다. 법률을 존중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걸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구글 자체 기준에 따라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유해 콘텐츠들은 삭제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다. 심하면은 계정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반감과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콘텐츠들도 해당되는 거죠. 예,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집단에 대한 혐오 콘텐츠도 저희가 삭제하기 때문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거기 공개되어 있는 기준에 국적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도 삭제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유해 매체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중국 간첩 99명을 선관위 연수원에서 계엄군이 계엄 당일에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했다는 거.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게시물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왜 중국 간첩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맥락을. 자, 여기 나오는 미군 정보 소식통, 뭐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 뭐 특히 사이판에서 접촉한 정보 소식통 누군지 실체가 불분명한데 이 기사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그 취재원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거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캡틴 코리아로 불리는 사람. 극우 집회에 등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구속됐어요. 이 사람 미 군인인 적도 없고요. 미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대표님도 아시죠? 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유해 콘텐츠의 어떤 대표격이 되고 있는 콘텐츠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신문 형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관련된 기사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며칠에 걸쳐서 주한미군에서 아니라고 입장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에서도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는 미 국방부에서까지 발표를 해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 부정선거 간첩단이에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이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중국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이든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서라 깨부서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신다고요? 모르셔도 이렇게 신고를 해드리니까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국가를 혐오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민주적 절차를 훼손케 하는 콘텐츠예요. 다음이요.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반중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사진이 게재돼 있어요. 내용 기자들과 극비 회동을 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 2분 더 드리세요. 네. 이날 행사에는 2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왔으며 대부분 중국 기자들, 중국 기자 꼴랑 3명. 미주, 유럽,
일본 기자가 제일 많았고요. 이걸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일련의 기사의 흐름을 보면 일관되게 중국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허위 조작 정보고요. 이걸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플랫폼에 돌아다니게 놔둔다고요? 그게 미국 기업의 정신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음이요. 하겠습니다. 네. 이런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 공신력을 주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부터가 그래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그냥 보신 걸로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금 전에 보신 그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다음 PPT 주세요. 심지어는 여당이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 회동,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신력을 막 부여하고 있어요.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민호라는 사람, 넘겨주세요.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조민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난 11개월 동안 남북하나재단이라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공기관의 이사장을 맡았어요. 불법 겸직 기간이 11개월에 달합니다. 다음이요. 이 사람이 그 하나재단이라는 곳에서 한 발언들이에요. 예전에는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고 3일 만에 일했다. 하나재단 직원한테 조민호라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왕절개에 대해서 애를 박스에서 꺼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여성 비하합니다. 남자만 오면 자리를 깔고. 이게 언론사 대표가 공기관장이 할 소리입니까? 탈북민 대상으로 바퀴벌레라고 하고, 압둘라, 나카무라, 조롱,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서 쌍욕을 합니다. 비하 발언을 해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해임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이런 무모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작전에서 법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나와 상대했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요. 목숨을 걸어야 된답니다. 우리 대표님께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검토팀의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죠. 네. 다음 거 주세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공기관이고 헌법기관들입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처부수자. 이거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유해 컨텐츠가 버젓이 돌아다녀요. 이것도 심의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주신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검토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 드리세요. 네, 알뜰폰 관련해서 강도현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뜰폰은 요금을 좀 싸게 하자, 저렴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예, 도매가를 빌려서 그렇게. 근데 지금 퍼스트 모바일이 가격이 다른 그 알뜰폰에 비해서 비싸요. 혹시 파악하셨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요금 자체는 그 요금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높다는 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에 가입을 할 때 과정에서의 그 문제가 있느냐 여부는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개인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거고 두 번에 걸쳐서 행정 조치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퍼스트 모바일이. 이에 본인이 인증과 관련해서 네.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했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네. 작년 4월에 저희가 영업 정지를 매긴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4개월 반쯤 영업이 정지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앞서 그 이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이용자들에게 허위 과장된 광고가 제시돼서 호객을 할 경우에 그 주무관청은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처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미에 담당 국장이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저기통신화법 50조 금지 행위의 거짓에 대한 문제라면 네. 방통위가 해당이 방통위가 해야 됩니다.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오전에
예, 아까 오전에 위원장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관이나 요금에 대한 것은 과기부고요.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한다. 과장 광고에 대해서 단말기와 관련된 유통 과정에서 과장된 광고를 민원을 접수받고 그 부분을 사실 조사를 착수하고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50조 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 행위를 적용한 방통위. 근데 과장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공정위. 단말기와 그래야 관련된 됩니다.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뜰폰 뭐 내지는 그 핸드폰과 관련된 것을 민원을 접수받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약관하고 요금은 과기부인데 이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이잖아요. 저희 법률 검토는 네, 통신시장과에서 조사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아까 신영규 국장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무처장님 나오시면서 검토 및 보고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 2014년 1월 달에 민원이 접수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 없다라고 4월 달에 답변을 그 민원을 제기한 측에다가 답변서 그 결과물을 준 건 맞죠? 예. 첫 예. 번째 민원 그렇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한테 보고했나요, 오늘? 알뜰폰이 굉장히 포스트 그 모바일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있었고 특히 계엄 이후에 정강훈 씨를 통해서 그 가족이 그 하고 있는 과장 광고 이것이 다 보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고가 됐겠죠? 위원장님한테 현안 질의할 때 보고가 됐겠죠? 예, 왜냐하면 보고- 주제가 예, 예, 주제별로 예. 있고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 예. 그리고 자료를 제출을 했다는 거 다 보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김태규 위원장하고. 예, 알고 계실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방통위원장이 아까 앞서 황정화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소송 진행 중인 금액 중에 미지급된 금액이 4,750만 원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대정부 질의 때 제가 대정부 질의가 아니라 저희 그 방송법 관련해서 찬성 토론 때 나왔습니다. 이 미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일반 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추경에서 소송비가 보충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 소송은 국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동관 위원장 때 44건 이동관 44건 2024년도 그다음에 이것이 다 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저희가 그것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 2024년도에 10월까지 전용한 금액이 6,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 금액은 4,750이고 6,2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5년도에는 못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인 구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유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유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유법하지 않다는 판결은 3인 구조에서 2인이 찬성했던 사안이고 YTN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전적으로 2인 구조에서 한 것 KBS 건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다. 제가 말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요.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난 거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되는 게 다 지금 패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내부 변호사를 구성해서 TF를 구성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실력이 되겠죠. 이제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패소할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생각지 않습니다. 습관적이십니까? 세워주세요. 아니 패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 말씀하시는 주장입니다. 것은 제 주장에 대해서 따박따박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소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다. 그 김현정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
답변이 그 직원들을 대신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직원들도 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개인의 객체로 지금 활동하는 거지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장을 다 일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답변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그렇게 긴장하고 답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1분에서 다시 네, 제가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거는 이 4,750만 원과 6,200만 원은 뭐 전용한 금액 4,750을 추경으로 지금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이 4,750만 원 어떻게 합니까? 객출합니까? 아니면은 계속 예상으로 해서 갚지 못하는 걸로 진행될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저희들도 고민해봐야 될 것 위원장하고 같습니다. 보고하고 답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추경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집행 아니, 그러니까 뭐가 해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4,750만 원을 무리하게 전용해서 대략 한 1억 가까이를 무리하게 쓴 거잖아요. 예산보다 더 많이 5억 가량인데 6억을 쓴 거지 않습니까? 지난 202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이렇게 마구 쓴 거냐 이겁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올해 예.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변호사도 있고요. 직원들이 있고 하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4,750만 원 이 금액을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소송법에 따라서 그걸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않죠.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그렇지 않죠.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 진행을 하더라도 예. 내부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TF 팀을 구성해서 그 내부 변호사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도 파견 받아서 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4,750만 원을 그 당시에 어떤 돈으로 땡겨서 쓸 요령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이 시원찮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게 자체 전용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안 되잖아요. 전용이. 아니, 전용을 지금은 그러니까요. 예. 세상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4,750원이라는 돈을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추경이 안 되면은 그냥 계속 외상으로 남아지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아니 뭐 일단은 저희가 집행해야 될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조치도 막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네. 자세하게는 고민을 그렇게 안 그런 했기 때문에 문제를 예, 예.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그러니까 선임하고 봤다 이렇게 봐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무모하게 사무처장과 기존 1인 구조, 2인 구조에서 했다는 것에 가히 놀랍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늘 왔으면 이걸 물어봤을 텐데 당시 위원장이 직무대행이 이거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최철호 전 선방위원 예,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사건 이첩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사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정했고요. 본인 네, 조사 근데 왜 무슨 조사? 그러니까 그 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방심위로 이첩했죠? 이첩하면서 조사 확인을 거쳐서 조치하라라고 해서 조사 확인하고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관할 지방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법원에 통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민영 위원 건이요. 예, 예, 이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심위 자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익위 발표 3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순방 중이던 윤석열 피소투인이 정민영 위원을 해촉했죠. 그건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해촉했죠. 해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철호 위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방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자가 시청자 재단 이사장으로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건 누가 임명합니까? 시청자 재단 이사장. 누가 임명합니까?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몰라요? 방통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이분은 선방위원 할 때부터 무리를 매우 빚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건희를 평범한 가정주부 이렇게 옹호해서 우리는 그 공으로 시청자 대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방심위가 과태료 처분을 확정해서 법원에 통보까지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 둡니까? 둡니까? 현재 규정으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이유가 없어서 만약에 할 조치가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법원이 확정하면 법원에 통보했다는데요.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방심위가 과태료를 가지고 저희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에 너그러우시네요.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저희가 보시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참고 자료로 윤석열 피소추인은 정민영 위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빌미로 해외 순방 중에 아주 급하게 해촉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위원장실 이후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진숙 위원장 예.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금지 행위의 유형은 어떻게 정합니까? 아까 그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서 약관하고 다르거나 아니 그냥 금지 행위의 유형은 시행령으로 정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퍼스트 모바일의 경우 저는 매우 해괴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금지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자료 주는 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금지 행위 5의 2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쭉 나열된 거에 가항이 바로 퍼스트 모바일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실무자들이 곧 보고하세요. 구체적으로 좀 위원장 그렇게 모시지 말고. 근데 정광훈 목사 측이 얘기하는 퍼스트 모바일 가입 등 6대 조건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6대 조건 아시죠? 네, 띄워져 있네요. 네,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김현 의원도 하고 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제3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 조건이 뭡니까? 100만 원을 주는 조건. 위에 쭉 1, 2, 3, 4, 5 요거 쭉 다 충족하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속이고 있는 건데. 이 퍼스트 모바일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달성할 경우 월 100만 원의 종신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1,000만 명 달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냥 그거만 답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는 3만여 명 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보다 앞으로 노력하면 뭐 될 수 있어요? 1,000만 명? 지금 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알려드리세요. 뒤에서 알뜰폰 전체 예, 옆에서 알려드리세요. 알뜰폰 절대 가입자 가입자 숫자. 예, 900만 명입니다. 근데 퍼스트 모바일이 지금 몇 프로예요? 그것도 알려드리셔도 예, 돼요. 3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정말 미미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통위에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고 해당 사항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 내일 보고 좀 꼼꼼하게 드리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네, 꼼꼼하게 보고 드리시고 그리고 사실조사 해 보십시오. 이게 방통위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현재까지 사실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사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확인했는지 보고 좀 받아보세요. 예,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2025년 1월 8일 이재명 대표 외신 기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비밀 회동 아닙니다. 정기적인 외신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였으며 일본, 미국, 영국 등 25명의 외신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중국 언론사는 노정면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단 3곳. 두 번째,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 줄인다 발언? 이런 발언 없었습니다. 세 번째,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다. 정치인과 외신 기자 간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고 금품이나 부정 청탁이 오간 정황이 없습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자 브로커 주장? 이거 정말 근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수 언론이더군요. 터무니없는 겁니다. 간담회는 민주당이 직접 주최합니다. 그러면 외신 기자들이 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외신 전담 대변인을 운영하는 것은 국제적 소통 강화를 위한 민주당이 너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중 행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민주당은 이와 같은 스카이 데일리와 진짜뉴스 발굴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 기자들도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정리하면서 류일임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이 순간? 네, 방심위 부속실장 가셨어요? 류일임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속실장이 그런 답변하면서도 자괴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은 이 방심위에 와서 온갖 화살을 맞으면서 방탄하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니요. 국가기관의 위원장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